깊이 있는 경제발전소.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. 네, 저희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가려고요. 저희 녹용들인데요. 매일 하루에 한 분씩 추첨해서 드리는데요. 샵 0951로 방송시간 안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짧은 건 50원, 긴 건 100원입니다.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? 행복한 임재인님, 이 방송 뭔가요? 시사부터 금융정보, 잇몸에 이르기까지 천의 얼굴인가요? 귀를 뗄 수가 없네요. 푸딩 같은 목소리로 현실 얘기를 순둥순둥하게 하시는 게 매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하네요. 근데 푸딩 같은 목소리는 뭘까? 잠깐 고민해봤습니다. 그리고 어제 그 고르바초프 1961님 유튜브로 의견 주셨던 분이신데요. 그 유튜브로 보실 때 아마 소리가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. 그 부분 저희가 그 검토하고 있으니까요. 그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. 1961이 뭘까 고민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게 1961년 아닌가? 네. 그 사이에 참세상 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해 맞죠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맞을 텐데 고르바초프하고 1961을 엮으신 거 보니까 아마도 저보다 형님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오늘은 뭘 따져보죠? 예, 오늘은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. 어렵네요. 일단 기업도 노조도 다 싫어할 것 같다. 이런 네네.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? 예, 뭐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이 지금 모두 다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관련 기사들도 그럼 당연히 논조가 나뉠 것 같은데요. 네, 이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떻게 갈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. 이 한국경제신문 보면 노조의 무기 더 쥐어주는 셈, 타임오프 규정에 경영계 한숨,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반면에 뉴스원 이제 기사를 보면 양대 노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ILO 핵심 협약 위배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관련 기사들도 여러 가지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노조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. 뭐 서로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까요? 예, 뭐 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그 핵심 권고 사항으로 이제 저희 그 해고자와 실업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노조법 개정 당시에 정부가 이를 허용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허용하면서 비종사 근로자 조합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종사하지 않는 그 조합원 이렇게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일반 조합원들하고 완전히 이제 차별하면서 권리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입을 하게 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또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노조의 이제 핵심 그 사안들에 대한 이 그 의결권 있지 않습니까? 이제 한 표 행사하는 거. 네. 여기서 이제 그 해고자들과 이 실업자들의 이 그 조합원들의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배제시키는 형태로 이제 입법을 하게 되니까 이 노동계에서는 이제 이게 ILO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 해고자들이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이제 네. 산업 평화가 해친다고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이미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네네. 들어와서 파업하거나 어떤 쟁의 행위에 참여를 하게 해주면 사업장의 평화를 해친다. 네네네.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하려면 노조 사무실만 이제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 시행령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참 디테일하고 아주 쟁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까? 네, 이 ILO 이제 국제 노동기구 그 노동 협약은 이제 국제법 효력을 갖게 돼 있어요. 이제 1년 뒤면은 발효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국제법이다 보니까 이제 상위법으로 존재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국내 이제 노조법이라든가 시행령 같으면은 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. 이 규약을 이제 따라서 이제 고쳐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. 이거 규제 안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? 이제 경영계 요구대로 하면은 이제 이 협약을 따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제 상태가 되는데요.
그렇게 되면 이제 협약이 이제 발효가 되고 나면 모두 이제 무효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계에서 이제 법을 이렇게 바꾸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일단 이제 법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이 법을 바꾸려면 이제 소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절차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. 네. 예,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경영계 요구는 이거 이제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어요. 네, 그 와중에 저희 노경래 PD가 베를린 장벽은 1961년에 세워진 게 맞아요.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. 네. 저의 기억력 셀프로 몹시 칭찬하겠습니다. 네. 90년에 제거가 됐죠. 그리고 그러면 이 정부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. 이렇게 입법을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. 정부가 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. 네네. 정부 입장은 뭐예요? 지금 사실은 뭐 이 정부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그 뭐 여기저기 이제 눈치 보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뭐 경영계 주장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우려하는 게 이 현장에서 이제 여러 혼란과 이제 충돌만 계속 가중시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.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정부 지금 입법 형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당신들이 소송해서 이 법을 바꾸라 이런 태도밖에 안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. 아이고 일반인이 소송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? 네, 비용도 비용인데 그냥 생활인이 이 비용 되면서 몇 년씩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. 애초에 입법을 촘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전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입니다. 네, 어차피 노동규약이 발효되면 이 노조법, 시행령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입법을 제대로 하는 게 답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그 한국이 이 국제 노동규약조차 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괜한 이제 시간이나 이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고 이 노동규약에 맞게 조속히 노조법이 개정되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. 네,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 오늘 법 얘기 좀 해봤는데 약간 어려웠을까요? 네. 그 다시 듣기 해보시면 아마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다시 듣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. 팟빵에 들어가셔서 경제발전소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파일이 보통 점심시간 지나고 거의 대부분 올라와 있습니다. 유튜브로 들어가셔도 되고요. 유튜브에서 경제발전소 아니면 제 이름 박연미 치시면 검색 최신순으로 하면 최신순부터 역순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유튜브로 청취자분 의견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. IMF 때도 그렇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치과 질환이 많아진다고 하긴 하더군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악물지 말고 우리가 의지를 다지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